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든든히 하셨습니까? 예. 우리 스마트 소식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1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택 1구역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평택 1구역은 올해 7월 달에 구역 지정하고 네.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자 지정을 하려면 네. 토지 면적의 50%, 네. 소유자의 네. 50%를 받아야 네. 되거든요. 네. 그게 아직 미비돼서 아직 사업자 지정을 지정을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늘어지고 있으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법에 네네. 동의 요건이나 아니면 네. 토지 요건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니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요건이 하는데. 맞춰줘야지 네. 저희들이 승인이 나가거든요. 네. 이제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네. 하여튼 뭐 법을 지키는 한에서 모든 거에 움직여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법 안에서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히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시가 좀 협조하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거기가 지금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역사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 보면 성면의 집결지가 네, 다른 네. 데는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런 네. 거라 저희들도 시에서도 그거를 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 요건만 맞춘다면은 최대한 네, 네. 빨리 저희도 행정 절차를 하려고 네. 그러는데 네. 현재는 아직 덜 돼서 예. 현재 제가 이제 거기 지역구 시의원이고 뭐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뭐냐면 우리 평택시도 수건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정리돼서 왜냐면 그게 가야 그 길 건너에 그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명동골목 예. 지금 이제 도시재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영향력 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부역 쪽의 원평동 사업까지 전체가 다 이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지원 사업 저희 원평동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에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공모는 이제 네. 다 끝났고요. 네네. 내년에 이제 공모가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으로 아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장 방문도 저희가 다녀왔고 예, 예. 그 전체적인 브리핑도 다 들었고 또 시민 공청회도 다 했고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이게 딱 안 되니까 약간 이게 뭔가 멈춘 게 좀 충격이 있네요. 저희들이 그 시군에 보면 평택시가 이제 공모가 또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그 지침 내려온 게 올해는 그 공모를 덜 된데 그런 딜을 해주겠다는 지침 네. 내려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들 사업 계획을 쭉 세워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러면 사업에 어떤 변화를 줍니까? 아니면 이 사업 그대로 다시 도전을 합니까? 지금 그때 그 경기도 위원들 그때 저 현장 답사 위원들 네. 의견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거를 반영해서 네네. 일부 수정해서 네.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나중에 좀 별도로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은 도시철도과 저희가 이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은 이제 네. 금주에 이제 계약을 하고요. 금주에. 예, 저희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노선에 대한 이제 네. 조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네네. 뭐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네. 철도공단 쪽으로 네. 제한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공모를 하면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사용을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철도 유효부지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토지, 예, 국가 토지죠. 국토부나 아니면 그쵸. 예, 그쪽에서 하고. 그 지금 오성 단거리에도 있는데 파크 골프장 네네. 이제 굉장히 그 민원이 세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그러니까 그 즐기는 인구들도 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철도 유효부지가 그 정도의 어떤 면적이 좀 이런 체육시설이나 파크 골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좀 나올까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어, 그 저희 서해선 쪽에 네. 안중 쪽에 네네. 서해선도 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체육 시설을 집어넣은 예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체육 시설을 조성을 하고 그거는 이제 철도공단에서 네네. 사업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네. 요구를 해서 네. 네. 유휴부지가 꽤 많습니다. 유휴부지가 꼭 이제 그 옆에 있는 유휴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상부도 예를 있고. 들면 이제 뭐 지하로 들어갔을 네. 때 그 지상에 있는 네, 거,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송탄 이제 오래된 여기 송탄역 네. 같은 경우는 네. 그 위에 이제 또 네, 네. 별도의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복개 복개를 사업. 한다든지 예. 네. 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네. 사업들이기 때문에 면적은 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용역이 들어가고 계획이 진행될 때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좀 상임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게 할 저희들의 거고요. 의견도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예, 그래서 지역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네. 이런 것들도 의견을 들어서 네.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유휴부지 사업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가서 17쪽 잠깐 보면 사회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인데 이 금액이 1억 7천이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이 증가된 사업인지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예산서로는 알 수가 없어서. 네. 그 여기에서 이제 증액된 부분은 이제 2003년도 당초 본 예산에는 네, 그 저희 미래 전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네, 중에 네, 그 나눔장터 3천만 원이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예비 평택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해가지고 네, 그 사업 개발비 3천, 그다음에 공간 조성 3천 해서 네, 이제 9천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게 추경에. 예 추경에 조정을 네, 네. 해서 3회 예. 추경에 이제 9천만 원을 네. 여기에 세운 부분이 있고요. 예, 네. 거기에다가 올해 저희가 좀 강화하고자 하는 게 그 사회적 기업을 개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신규 창업 지원을 좀 강화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업 개발비가 창업 지원 관련해서 3천이었던 게 네. 1억 3천으로 해서 네. 1억이 또 네.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쪽에서 그 가치의 평택인가 그 3천이 이렇게 넘어온 거였나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네. 돼가지고 그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찾아가는 소통방이 있는데 2023년도에 금액이 없었나요? 예산이? 이 부분은 이제 네.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 네네네. 사업 예산이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네, 부분입니다. 네, 네. 기존의 그 소통방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사업비로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은 그 소통방이 없는 곳에 대하여도 네. 이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공동체를 좀 형성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그 소통방을 운영하기 위한 그 주체들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주민 참여 그러니까 예산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이렇게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좀 이게 이제 허용이 계속되면 이게 마치 부서나 이런 센터의 산하기관의 예산이 위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복지환경위원회 이전 전에도 복지재단에서 위에서 올렸다가 전액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 주민들의 참여에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각 부서의 사업 예산 우회의 경로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느 아파트로 갑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 그런데 그러면은 소통- 저희 이웃분쟁 조정센터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지난 주말에도 하나 개소식을 했잖아요. 효성 해링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산은 다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의 네. 차별성은 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0개 소통방 운영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네. 소통방이 없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제 소통방과 같은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최종구 의원님. 네, 그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소통방이 없는 곳에 활성화를 시키고 그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들을 하는 사업이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사업 목록으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웃분쟁 조정센터는 이제 선정이 된 곳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그 소통방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어떤 교육 사업이 현재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의 취지는 그 기존의 교육 외에 이루어지지 않는 곳까지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사업 중에 찾아가서 현장에서 이웃분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없다면? 예예. 지금 이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 이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어떤 이웃 간의 소통 뭐 이런 거를 이제 교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제 소통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비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냐면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 나름의 교육과 절차를 거쳐서 소통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거는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더 이 소통방을 만들어가는 거에 체계를 갖춰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교육 과정이나 이걸 없이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한 방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소통방의 어떤 그 모양을 갖추느니 그냥 바로바로 만드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니까 좀 이 예산에 대한 좀 고민이 됩니다. 좀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네, 기존의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비에도 보면 네, 그 이웃분쟁 화해 조정 교육이라든가 그 이웃분쟁 예방 교육들이 이제 사업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교육 외에 이 부분은 좀 사업량을 좀 확대하는 그래서 그 소통방 개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웃분쟁 조정센터 예산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거 아닐까요? 사업량을 늘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45쪽인데 이거는 저희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건립을 하지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퇴로는 분명히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1쪽에 평택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운영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1억 5천에 저희 운영비지 않습니까? 위탁 네. 사업비. 네, 네,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전액 다 12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이제 적자분에 대해서 이제 보존을 해주는데요. 이제 네. 충전 시설의 경우 음. 이제 환경부에서 네. 이제 명목상으로는 80% 적자분의 80%를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모두 그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 정도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50% 정도를 저희 이렇게 운영비를 세워서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가져간다. 50%의 남은 금액 만약에 80%를 지원해주면 저희 20%만 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충전소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네. 정부에서는 적자분의 80%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원되는 거는 이제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는 50% 정도만 이제 적자분이 보존되고 있어서 예.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가 이제 위탁 사업비를 세워서 이렇게 보존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80%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 누락되는 항목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50%밖에 안 되니 나머진 시가 운영비를 메꿔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뭐 추경이나 이런 때 여기가 지금 유지가 안 될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6개월분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네. 차량 대수가 이제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지원되는 금액은 점차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근데 여기는 진행. 지금 저희가 이제 수소 트럭들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세운 교통복합기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택항을 오가는 수소 트럭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금 현재 민간에서 구입된 건 한 대가 있고요. 한 대. 그것도 이제 사실 평택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현대차하고 자동차연구원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이다 보니까 네. 그 차량을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가 많이 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소 트럭으로 개발하는 거를 이제 네. 그 정부 과제로 진행을 아니,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소 트럭 한 대 민간,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넥소나 이런 수소 자가용 승용차를 충전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항상 이제 닭이 먼저냐 이제 네. 알이 먼저냐라고 네.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방향을 좀 잡은 부분은 충전 기반을 먼저 해줘서 네. 기존에 있는 아니, 뭐 이용자들도 그거야 뭐- 편리해지고 그다음에 전환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반을 먼저 이제 네.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1쪽에 경기 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이 특례보증권에 대해서는 강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뭐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셨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 중소기업이고 이제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이 부분은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갈 데가 없을 때 사실 여기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약간은 좀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추경 때 올릴 수 있으면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67쪽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것도 ESG 경영 지원. 지금 우리 평택시에 있는 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죠?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체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대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네, 시장을 개척하고 그쪽에 네. 이제 물량을 대다 보면 네. 대기업 쪽에서 워낙 작은 기업들에도 요청을 네. 합니다. 네. 그 실적이 있어야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계약이 이루어지기 그러니까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예. 지역 기업 ESG 경영 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관련돼서는 뭐 저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ESG에 좀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친환경이라든가 에너지 쪽이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쪽을 이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니 근데 예, 예. 사실 기존의 기업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알리백이든 뭐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런데 예산 1억 들어가는 것보다 특례 보증에 1억 더 하고 그리고 시장 개척이나 이런 부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게 더 마땅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82쪽인데요.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인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이거?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저희가 1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19년도에? 가장 최근에는 근데 네. 19년도 당시에 음. 너무 규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화학 분야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네. 회사라든가 인체에 네. 유해하지 않은 것도 화학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부 처리가 가능한 거 아니면 위탁 처리가 가능한 거 요거에 따라 이제 분류가 꽤 많은데 그걸 많이 제한을 두어서 증설이 현재 있는 그러면- 기업은 가능한데 증설이 안 되게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예.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그 산단마다 들어갈 수 있는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코드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됩니까? 그래서 그 코드 부분을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놔서 약간은 열어서 반도체 기업도 들어갈 수 있고 인체에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까지는 좀 열어줘도 될 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시가 좀 줍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그래서 용역은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객관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대부분의 용역들이.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가 좀 주문을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일단 현재의 상황과 저희 시 아니면 좀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기업 업종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가 그런데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해한 것들은 안 되죠. 주거 지역이 가깝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문을 예, 할 수 맞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네, 통계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고 네. 저희 시 현황에도 맞춰서 네. 어느 선까지 가능하겠는지 부분을 이제 용역에 좀 담으려고 하는 지금 겁니다. 이제 몇 년 동안 바뀐 흐름에 따라 더 좀 현실화하는 작업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환경 보전 방안 검토서 작성 이것도 지금 뭐 주기가 있는 겁니까? 이거 같이 역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 무조건 예.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려면 환경 보전 방안 검토서 작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유해성 부분은 항상 가는데요. 이게 한강유역 환경청 쪽에 서류를 가져가려면 예. 이 부분이 환경보전 방안을 꼭 만들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만 했습니다. 최종훈, 이종훈,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좋게 서로 이렇게 서로 하라고. 최진구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첫 번 5페이지인데요. 작년 본 예산에 이제 2억 7천이 수립이 되었고 추경에 6,810만 원이 추가가 되어서 작년 예산은 3억 3,81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집행률이라고 59%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작년 최종 예산 추경까지 포함한 3억 3,810만 원 중 59%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예산 집행률 59%는 네, 23년도 네, 본 예산과 추경을 합한 금액 3억 3,810만 원 중 59%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5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집행과 관련해서는요. 금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제 법률 자문 예산을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협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2억 원 가량이 지금 아직 집행이 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왜 59%밖에 안 됐냐고 여쭙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률이 적힌 건 맞죠. 그렇죠?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는 김에 하나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작년도 총 예산 편성액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근데 2022년도 결산서를 보면 2억 400만 원이 사고 2월 돼서 전체 작년 시작할 때에 5억 4,200만 원으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확인 가능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네, 5억 4,200만 원 중에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1억 5,700만 원, 그리고 미집행 금액이 3억 8,500만 원. 그래서 집행률이 28.9% 나옵니다. 작년에 59% 사용하셨다고 하시는데 2022년도에 사고 이월 된 금액이 어딘가에 적혀서 저희가 의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적혀 있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과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활동가 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셨던 것이 이제 13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구매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물품을 많이 구매한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꾸준하게 드렸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참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 창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확대된 것은 서부발전에서 지원되던 창업 오디션이 예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업은 의미가 충분히 있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서부발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서부발전에서 창업 오디션을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됐으면 좋은데 유지가 안 돼서 이제 시에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국비 직접 지원하던 것을 대부분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 그 새롭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성이 또 생겨서 그 두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셜마켓이 도비 지원되는 사업 포함해서 내년에 총 올해와 같이 4번 시행이 됩니까? 네,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4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판매 부스라기보다도 이 안내하는 각 기업별로의 부스가 설치가 되고 시민분들이 오셔서 구경하고 관람하시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해도도 높이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이제 조금 더 사회적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단순히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그냥 그 소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쇼핑몰이나 그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MD 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현장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고 이건 이렇게 변화시켜보는 게 더 저희가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도 좀 진행이 돼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사회적 기업 그 콘테스트를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 중에 바로 이제 픽업이 돼서 쇼핑몰이나 이제 그 홈쇼핑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분들을 모시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허용한다라면 그런 방안들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분들이 이제 오셔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단순히 이제 소셜 마켓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그 플리마켓으로 오해라기보다도 플리마켓과 동일한 행사로 그냥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오셔서 어디선가는 이거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의원님 말씀처럼 단순히 이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이제 홍보하는 장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좀 다듬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그 어떤 판매와 관련한 MD들이 이 제품에 대한 컨설팅하는 부분이 저희 다른 사업에 보면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 도비 사업에 보면 이제 성장 단계별 이제 컨설팅이 있는데 단순히 뭐 노무라든가 재무 이 정도만 컨설팅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이 상품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판매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부분까지도 컨설팅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페이지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인데요. 좀 전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 진리를 주셔서 7.2%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고 진입하는 마을 기업의 수가 적어서 이제 집행이 어려움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을 기업, 이 마을 공동체 사업과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스마트 도시과에 있는 도시 재생 사업과도 연계를 해서 마을 기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마을 공동체 활동가 분들이 마을에서 무엇인가를 일구어 내면서 사업화에 대한 고민이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센터에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 이관이나 마을 기업 육성이 이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와 다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냥 알아서 신청하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고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업화 모델을 고민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그 안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떤 이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의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공동체 센터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넘겨보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이제 마을 공동체와 그 마을 기업 육성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와 이제 마을 기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을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챙기고는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진행된 거를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마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이제 도까지 내려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을 많이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행안부에서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좀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그 센터에서 이제 마을 기업과 관련해서도 관리하고 육성을 좀 담당을 해봤는데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이제 포기하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사업 그 아이템이나 모델에 대해서 센터에서 좀 이렇게 그 컨설팅이나 지도를 좀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사업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 모델을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전환하자라는 것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간인 분들이 의지와 이제 방향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들인 거잖아요. 막 우리 마을에서는 고추장을 오랫동안 대대적으로 막 유명하게 담궈 왔다거나 뭐 평택에 어떤 특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관광 상품화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제 도시가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마을의 모습이 없이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라서 마을 기업에 대한 이 사업이 활성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마을 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만큼 마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뽑아내는 그 반영된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요. 29페이지의 공정무역입니다. 뭐 예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이제 사회적 경제랑 이제 그 공정무역이 자본주의가 이제 핥히고 간 이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한 이러한 가치 중심의 활동들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공정무역은 어떻게 보면 세계화된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무역 관련된 마켓 운영을 해 주셨고, 근데 조금 더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던가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것을 사회 과목에서 배우고 있고 세계화에 대한 것들도 지금 사회 과목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해서 기회가 되는 학생들이 좀 올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도 일부 이제 청소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산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크게 이제 확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 기간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성과에 의해서 구분을 합니까? 기간에 의해서 합니다. 기간에 이제 의해서 합니까? 최초로 이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신청한 그 공동체를 이제 씨앗기로 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사업비 개소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씨앗기를 지나서 이제 그 몇 년씩 1년씩입니다. 1년씩이요. 네. 그러면 씨앗기에 200만 원을 지원받았던 마을 공동체가
1년이 지나 성장기가 되면 또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모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곳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5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됐었던 리스트들 좀 최근 한 3년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돼서 네. 같은 곳에 계속 지원이 됐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네, 있어서 알겠습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40페이지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에 500만 원씩 19개소를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되었던 리스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참여를 지역구의 아파트에서 음악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준비하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것에 참여를 했을 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파트에서 이웃이 누구인지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앞집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사하고 지냅시다라는 이러한 취지로 공동체 활성화라고 해서 뭐 노인 회장님도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저분이 노인 회장님이시구나라고 이런 것도 알게 되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의 행사로 단발성으로 이제 이게 끝나는 사업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이것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활동가 분들이 그 아파트에 활동하시는 분이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이 행사 이후에 어떤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멈추면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것 이상이어도 안 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소통방 주민 참여 예산지 43페이지에 있는 거는 계속 고민이 듭니다. 이게 이러한 취지라면 지금 담겨져 있는 이웃분쟁 센터의 예산을 사업 예산을 옮기지 않더라도 사업의 운영을 조금 변경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 제가 너무 빠른가요? 죄송합니다. 48페이지에 수소 특화단지 지정 및 입지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8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용역 준공됐습니까? 준공되지 않았고요. 이제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제 산업부에서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을 하겠다 해서 이제 산업부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수소경제법에 의하면 이제 수소 특화 단지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집적화된 데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약간의 이제 모순이 있었던 게 아직까지 그렇게 집적화돼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시행 규칙을 좀 바꿔서 집적화가 많이 된 데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일부 정도 되어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범위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정하려고 하던 거를 내년으로 이제 2월을 시켜서 저희가 2월을 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 특화단지를 준비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질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시작은 됐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발주도 안 났고. 네네. 그러면 저희가 2월 시키는 걸로. 2월 시켰습니다. 2월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49페이지의 평택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이 예산 집행률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국 교육기관 유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 집행률이 99.9%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집행률이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1페이지에) 수소교통 복합기지, 제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수소 트레일러 아직 평택에 한 대 있고, 이 수소 트레일러가 자동차 회사에서 양산이 됩니까? 그 한 대는 이제 트레일러는 아니고요. 일반 물류 트럭입니다. 이렇게 탑차라고 해서 네, 탑차. 예, 현재 그 시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상용화가 된 트럭이 있고, 저희가 이제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제 평택항 특성이 있어서 그 차량을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를 수소 트럭으로 좀 전환해서 평택의 그 트레일러들을 수소 트럭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대차나 자동차 연구원에서 평택을 관심을 두는 것은 그 트럭들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반이 이번에 마련이 됐고, 또 이제 수소 공급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평택항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윙탑이라고 하는 그 큰 트럭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변형해서 차를 싣고 다니는 그 차량으로 개조하면 된다, 아니면은 예. 이렇습니다. 일반 물류 트럭은 이미 상용화 끝나서 한 대가 지금 있고요. 이제 뭐냐면 차를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수소 트럭은 개발이 안 됐거든요. 물론 개발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렇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수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거를 그거를 특화해서 평택항은 차를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가 이동이 많으니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소를 만들었고, 이거를 그러면 개발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뭐 저희 요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 현대차에서 이게 좀 고수적으로 보면 차를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는 상용화되는 게 없습니다. 아직 없죠, 차가? 그렇죠? 살 수 있는 게 없죠? 네, 지금 없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기존의 그 물류 트럭, 이제 평택항에도 보면 쿠팡이라든가 물류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트럭들은 이미 상용화가 끝나서 이제 그것들은 그것대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평택항에 그 카캐리어들이 좀 많으니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소 트럭을 가지고 아니면은 수소 트레일러를 가지고 평택항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더 넘어서는 이 컨테이너를 실려 나르는 차량이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크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전소를 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근데 아직 차는 개발이 안 되어 있고, 이 차들이 평택에서 충전을 한 다음에 차를 싣고 아니면은 컨테이너를 싣고 인천에 갈 수도 있고 전남에 갈 수도 있고, 갔을 때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트럭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전국적으로 이런 트럭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확충이 돼야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약속을 하고 요이땅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예, 예. 이제 평택은 가능한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을 다니는 트럭들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과 어떤 특정한 거점만을 오가는 트럭들이 있어서 저희가 타겟으로 한 건 평택항을 거점으로 운행하는 트럭을 첫 번째로 타겟을 해서 준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평택항에 다니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도 복합 기지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 그렇죠? 6개월에 1억 5천씩. 어느 정도 돼야 이 수리타산이 왔습니까? 저희가 이제 몇 대 정도가 되어야?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트럭 기준 일일 50대 정도면 50대 정도. 예, 자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4페이지에 미래자동차 산업 활성화 전략 사업 추진인데요.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이것 그 공기업 위탁 사업이면은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위탁 사업이 넘기는 건 빨리빨리 넘겨 주십시오. 연말에 넘겨서 산업진흥원은 집행잔액이 이따만큼 남고 과에서는 확 줄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이런 물론 그렇게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미래자동차 워킹그룹 운영에 2천만 원이 세웠어요. 이거 예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올해 이제 저희가 워킹 그룹을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의지는 좀 워킹 그룹을 거의 뭐 자주 개최를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으로 금년도엔 예산을 좀 많이 잡았었는데 현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회의 개차가 자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금액을 좀 줄였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롭게 하려는 부분이 이제 포럼인데 이 포럼은 단순히 뭐 일회성 그 어떤 전문가들의 토론장을 만드는 그런 컨퍼런스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그 자동차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사까지 다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이제 포럼 형태로 수시로 이렇게 회의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그 해의 이제 아젠다를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래전략과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미래첨단 산업과로 넘어가기 전에 미래전략과의 새로운 팀이 신설됐습니다.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의원님들이 모르십니다. 팀이 신설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었다라면 이 팀이 어떤 업무를 합니다라고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팀이 신설됐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아직 사업이 명확하게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기준이 안 섰습니까? 언제 신설됐죠? 이제 9월 말에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방향성들을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미래 콘텐츠 팀이 생길 때면 이게 미래 콘텐츠 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협의되고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 충분하게 좀 논의가 좀 덜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논의를 충분히 하고 신설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는 이 당초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이제 평테코 업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조직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이제 평테코의 핵심적인 컨텐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그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당 과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은 신설됐는데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못 드리는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이제 맡다 보니 이제 이 지금 컨텐츠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또 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네. 미래 콘텐츠 팀이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적도 없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없고 저희가 명확한 목적이 있고 사업이 있는 팀도 지금 개설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평택시청 내에서 그래도 배정을 받지 못해서 신규로 팀을 만들지 못하는 팀들 그 조직이 상당한데 저희가 미래도시 전략국에서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도 사업 내용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팀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불명확하고 목적도 없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못하는 이 상황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